신이 존재하며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의 진실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현존과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대표 저서 성찰은 철저한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지식의 확실한 토대와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것은 철저히 의심할 것을 다짐하며 성찰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잘 알려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이러한 자아 존재. 나라는 존재가 생각함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함 자체에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나요? 과연 그런가요? 정신으로서의 나라는 관념과 생각함의 관념은 동일한 관념일까요?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영혼 또는 정신으로서의 나와 생각함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할 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아 존재를 확실히 증명한 것일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철학의 원리에 등장하는 표현이며 이에 상응하는 성찰에서 발견되는 진술은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의 종류를 크게 개별적 지식, 일반적 지식, 보편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이 모든 지식들의 확실성을 의심해본 후에 누구나가 확신하는 자아 존재, 즉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도 의심의 대상으로 상정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가 집요하게 나를 항상 속이고 있다고 치자. 자, 이제 그가 나를 속인다면 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인다고 치자.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끔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세심히 고찰해본 결과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는 명제는 내가 이것을 발언할 때마다 혹은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무엇인지를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나는 참된 것이며 참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일까? 나는 말했다. 사유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기만자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속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생각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수행적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이 생각하는 자아 존재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자신의 추론은 직관적 명증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이 같은 최후적 진술은 형식적으로 회의의 방법을 통한 추론적 증명에 기초하지만 모든 추론적 증명의 승인은 직관 또는 직관적 이해를 통해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그것을 명석판명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생각함 즉 사유함을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각 또는 사유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나의 사유, 활동 일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증명의 귀결은 나는 생각 그 자체 혹은 정신으로서 또는 사유 실체로서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카르트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신 또는 영혼의 속성, 생각함의 속성으로부터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무엇보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이 신체와 전혀 다른 것, 인간 영혼과 신체의 실제적 상이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사멸하는 속성을 지닌 신체와는 전혀 다른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카르트의 영혼 불멸 논증은 1. 코기타치오 즉 생각함 자체로서 정신 혹은 영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의 속성은 소멸하는 신체의 속성과 다르며 따라서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영혼은 불멸한다. 이 두 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증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영혼은 신체와 달리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영혼이 실체로서 신체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체의 소멸 이후에도 사멸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소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인가 혹은 변화인가? 가령 특정한 뇌 기능의 이상이나 고장은 생각하는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의 이상을 신체의 어떤 부분의 소멸이나 고장 혹은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뇌 즉 신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유 기능과 관계 있는 뇌 기능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소멸이나 변화는 영혼의 소멸을 함축하며 소멸의 정도에 따라서 영혼도 일정한 정도로 소멸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함의 기능의 이상은 신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자의 상호관계나 작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논변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찰례에 한정할 경우에도 데카르트는 영혼이 육체의 소멸과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 즉 정신, 기능의 이상은 신체의 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는 신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즉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 동안에 생각하는 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혼이 존재하며 소멸하는 신체와 전혀 상이한 속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신체의 소멸 이후의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거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메르센 신부가 영혼의 신체와의 구분으로부터 영혼의 불멸성이 귀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이 영혼을 신체적인 삶의 종류와 함께 소멸되는 본성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반박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성찰 아닌 다른 글 메르센 신부의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를 반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을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 규정하고자 시도할 만큼 무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분리나 소멸 또는 해체나 파괴가 가능한 신체와 달리 생각함이라는 정신 영혼의 실체는 불멸한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인간의 영혼이 자신과 결합되어 있는 신체가 파괴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의 존재도 멈추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은 오로지 신의 몫이라 하여 답변할 수 없으며 신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고 답변합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데카르트는 과연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증명한 것일까요? 이제 데카르트에게 영혼 불멸성 문제는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신과 영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밝혀보는 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